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머티리얼들을 준비를 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조금 듣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그리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서치 커뮤니티에 있기 때문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 그 이렇게 서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또 유능하시고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예전부터 얘기를 들으면 뭐 최종 3인 캠퍼스 인터뷰에 초대된 사람이 다 한국인인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고, 그래서 아는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까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말인즉슨 한국 분들이 정말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준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 학교에선 이렇게 역차별이 되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정말 학교들이 많잖아요. 유니버시티들이 정말 많은데 보시면 이미 한국 분들이 한두 분씩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과에. 근데 미국은 어쨌든 다이버시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 그 학생들의 인구 비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인종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시안의 인종이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흑인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시안이 있는, 이미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에이시안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라리 백인을 뽑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죠. 공식적으로는 말 못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는 열려 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다이버시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마이노리티를 위해서 있었던 시작됐던 제도인데 이게 요즘은 거꾸로가 돼서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지원하고 중국 사람들 정말 많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들 사이에서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런 다이버시티 문제 때문에 어, 최종에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연락이 없더라도, 전화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연락이 없더라도, 이게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서 너무 자책하시거나 자기한테 너무 실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전마켓에 나가게 되시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V겠죠. CV는 사실은 그 음, 모든 것의 집합체고, 또 서치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원서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리서치 스테이트먼이나 티칭 스테이트먼 이런 것들 잘 보지 않아요. 초반에 서류를 가려낼 때는 CV나 CV에서 못 찾아낸 것들은 커버 레터를 통해서 사실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V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CV에서 잘리면 그냥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CV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듯이, 이제 그 타임라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임라인을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전마켓 나왔을 때 CV에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를 미리 고려를 하셔서 미리 CV를 채워나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일례로 무슨 뭐 티칭 서티피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받아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어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스칼러십이라든지 무슨 뭐 학생을 위한 조그마한 그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것을 CV에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하시는 활동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뭐 유니버시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CV에 모든 활동들이 다 CV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내가 어떤 것들을 넣어서 채워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CV를 좀 미리 뭐 2년 차례든지 그때부터 조금씩 작성을 하셔서 그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2, 3년 차에 만약에 3년 차 정도에 이제 티칭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또 CV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또 계기가 돼서 CV를 처음에 많이 만들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CV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CV는 일반 레주메하고는 많이 달라요. 보면은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도 보면 레주메 비슷하게 CV를 써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아카데미아에서 조금 요구하는 그런 스탠다드?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수들이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거를 어머 재밌겠다 이러고 보지 않아요. 얘는 왜 이렇게 달라? 그러면서 옆으로 치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에 맞게 그 쓰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CV라든지 다른 이제 가장 좋은 샘플은 그 1, 2년차 어시스턴트 교수들의 CV가 사실은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The Professor is In이라는 이 책인데 저도 이제 2년차인가 3년차 때 선배들이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정말 아카데믹 전마켓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들이 진짜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Job Documents That Work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Rules of the Academic CV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리서치 스테이트먼을 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오퍼를 어떻게 니고시에이션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랜트 퍼스닥 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정말 이 두꺼운 책 한 권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되게 싸거든요. 아마존에서 사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 거 이제 돌려서 보셔도 되고 그러면 보면 여기 CV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제 CV를 옛날에 썼던 그때 전마켓에 나갔던 그 CV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보면 이 CV를 잠시만요. CV를 할 때 블립 포인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이 CV에는 분리 포인트를 쓰지 말아라.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듀케이션 당연히 이제 위에 이름 나오고 에듀케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뭐 teaching and research interest 나오고 그다음에 publication 나오고 뭐 쭉 뭐 컨퍼런스 갔던 거 뭐 이렇게 teaching experience 뭐 어워드 받은 거 그랜트 받은 거 서비스 액티비티 이렇게 여러 가지 캐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이거 별로 보시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분리 포인트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학생 중에는 한 명은 이 제일 앞에 에듀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티칭 쪽에 그러면 뭐 TA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수를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교수를 도와서 리서치 데이터를 모으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구구절절하게 써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CV의 양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필요한 내용만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레주메는 사실 그렇게 쓰거든요.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동사를 섞어서 쓰는데 CV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넣어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서치 스테이먼인데 사실은 커버레터를 쓰기 위해서는 리서치 스테이먼, 티칭 스테이먼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그걸 바탕으로 커버레터를 이제 서머리 차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스테이먼트를 만드시고 티칭 스테이먼트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커버레터를 쓰시는 게 더 쉬우세요. 근데 리서치 스테이먼을 쓸 때 죄송합니다. 쓸 때 제가 작년에도 전마켓 나와 있던 어떤 친구한테 이제 조언을 좀 해줬어요. 잠깐 뭐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전마켓 나와 있다 그러길래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를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줬던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 친구는 지금 잡을 잡아서 시스템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너 리서치 스테이먼 썼냐 그랬더니 썼다. 근데 그럼 뭐냐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디설테이션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설테이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박사님들한테는 근데 사실은 디설테이션만 연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스페시픽해요. 디설테이션 주제로 하는 거는 왜냐면 내 리서치 스테이먼에 들어갈 나의 리서치 에어리어는 보통 세 가지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리서치 에어리어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연구 진행하시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뭐 벌써 퍼블리케이션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 세 가지 범주 안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넣으시는 작업을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요런 페이퍼 퍼블리싱 된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어느 정도 범주를 만드시고 그 범주에 의해서 리서치 스테이먼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에어리아는 뭐고 두 번째 에어리아는 뭔데 거기에 나의 논문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나의 논문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고 세 번째 주제는 뭐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패컬티를 뽑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연구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연구를 확장시켜서 더 많이 연구를 우리 학교에 온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스테이먼을 그렇게 조금 더 확장성을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를 잘 만드셨잖아요. 잘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그 티칭 스테이트먼트이죠. 티칭 스테이트먼트는 진짜 쓰기가 어려워요. 저도 뭐, 그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도 뭐, 보통 한 2장, 티칭 스테이트먼트도 2장, 커버레터도 보통 2장. 커버레터는 2장을 넘어가지 않게 쓰시는 게 중요한데, 쓰다 보면, 티칭 스테이트먼트 진짜 쓰기가 힘든 게,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막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구글 검색을 통해서 조금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트 쓰는 거. 남들,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던 거 쓰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나의 티칭 필라소피를 잘 연결을 시키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나의 티칭 스트래티지를 보통 2-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티칭을 할 때 어떻게 이런 거를 적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의 필라소피를 정하시고 거기에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스트래티지를 쓰고 그리고 그 각각의 스트래티지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그젬플을 보여줘서 이걸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여름에 쓰시게 되잖아요. 여름방학 동안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레터를 쓰시는데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커버레터를 쓰실 때 이제 리서치에 대한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티칭에 대한 거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나중에 원서 내실 때는 조금 모디파이를 하셔야 되겠죠. 리서치 학교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좀 더 강조를 하시고 티칭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커버레터는 리서치 얘기를 먼저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티칭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CV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수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커버레터 그 CV에 리서치 학교에 넣는다 그러면 퍼블리케이션에서 빨리 먼저 넣고 위치를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티칭 유니버시티다 그럴 경우는 티칭 내용을 조금 앞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학교마다 이제 잡 오프닝 나올 때 어나운스먼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원한다 하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핏이거든요. 핏이기 때문에 CV나 커버레터를 거기에 맞추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 되는 것들을 조금 쓰셔서 커버레터 같은 경우 조금 내용을 바꿔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를 쓰라는 학교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민스러우시겠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본인의 개인적인 뭐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쓰시는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일했을 때 어떤 얼마나 다이버스한 사람들과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최적화된 사람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가끔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스쿨인데 무슨 캐톨릭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끔 본인 학교의 미션이랑 뭐 맞춰가지고 무슨 스테이트먼트를 써내라 뭐 이런 학교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쓰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잡마켓 페이퍼는 보통 디sertation의 한 챕터 보통 많이 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완성도가 뭐 잘 된 걸로 이제 해서 넣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letter of recommendation 이거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학교는 recommendation letter를 내가 원서를 지원한과 동시에 넣으라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이름만 내라 그런 데가 있어요. 이름만 내라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쇼트리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letter of recommendation이나 잡마켓 페이퍼 이런 거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뭐 교수가 막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뭐 바빠가지고 못 써주고 있는데 그럼 나는 원서를 못 넣는 것이냐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때 꼭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같이 내라 하고 하는 학교 아닌 이상은 웬만한 데는 그런 정도는 용인이 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볼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강박하지 않으시고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일단 원서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어서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